뉴욕시에서 첫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인 40대 여성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내 전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내 유명 사립학교들이 교사 연봉의 일부를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급식 개선을 추진합니다. 에지워터에서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뉴저지에서 운전면허 갱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경우에는 리어라이드를 발급받기 위한 지점 예약이 불필요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간 집계 결과 피트 부티지지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를 자국으로 추방하는 데 사용된 항공편만 1,4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첫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인 40대 여성이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검사 중에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1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뉴욕시에서 최근 3명의 증세가 의심돼 우려가 컸습니다. 그중 지난 7일부터 맨해튼 벨비 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퀸즈 플러싱 병원과 퀸즈 뉴욕 장로병원에 격리된 60대 남성 2명에 대한 검사 결과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시의 의심 환자 2명을 포함해 뉴욕주에서는 총 5명의 의심 환자가 확진 여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뉴욕 일원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한국인들에게 중국을 경유한 한국 입국을 자제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시에서 살인, 강간 사건은 감소했지만 전체 범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월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범죄 사건은 8,4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가 늘었습니다. 이 중 자동차 절도 사건은 지난해 335건에서 578건으로 늘어나면서 72.5%가 증가했습니다. 강도 사건도 943건에서 1290건으로 주택 절도 사건과 중절도 사건도 각각 20.6%, 10.7%씩 늘어났습니다. 반면 살인은 지난해 29건에서 23건으로 20.7% 감소했고 강간은 18.1% 줄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여전히 미국 내 가장 안전한 도시임을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out there who are fearmongers who are trying to denigrate New York City. But it's the safest big city in America. That's just a fact. 더모시 국장은 방범 순찰 프로그램인 네이버후드 폴리싱을 확대해 범죄율을 낮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뉴욕시 내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주 내 유명 사립학교들이 교사 연봉의 일부를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정부 예산을 공립학교 대신 돈이 넘치는 사립학교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2017년도 스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 지원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지원금은 5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 1,500만 달러, 2019년 3천만 달러로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는 3,500만 달러의 예산까지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수만 달러의 학비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에까지 이 지원금이 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 사립학교로 손꼽히며 연간 학비가 5만 2천 달러에 달하는 콜롬비아 그래머 앤 프리퍼레이터리 스쿨은 스템 분야 교사 연봉의 일부인 10만 달러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했습니다.
뉴욕시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전에보다 매년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학교에서도 예산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템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선생님도 더 하여야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이거를 또 사립학교랑 같이 나눈다는 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아주 자녀들의 그런 교육의 미래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돈이 넘치는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에 지원돼야 할 정부 보조금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 예산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저지주가 공립학교 급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주내 공립학교 점심 메뉴를 다양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뉴저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급식 메뉴와 식사의 질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상원교육위원회는 90분간의 공청회에 전문 영양사를 초대해 뉴저지주 급식 영양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제 뉴저지에는 1교시가 시작된 후에도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액으로 급식을 받는 학생들에게 주정부 지원금으로 급식료를 내주는 지원안도 실시합니다. 현재 많은 정책 담당자들은 학교 급식에 야채와 과일을 더 추가함과 더불어 메뉴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엣지워러 오염지대 토양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115 리버로드에서 오염된 토양 제거를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인근에 화약 약품 냄새 등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사용하는 화약약품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나프탈렌으로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이 엣지워러에 남아있는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기 위해 땅을 파헤친 뒤 나프탈렌을 뿌릴 것이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업을 세 구역으로 나눠 진행해 나프탈렌 냄새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건강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또 작업구역 인근에는 철조망을 세워 주민들이 작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오염 토양 제거 작업 중 냄새 등 관련 민원은 커뮤니티 한라인으로 신고하면 불만 사항이 작업장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운전 면허증에 유효기간이 다가와 갱신이 필요한 뉴저지주 주민들에게는 예약이 없어도 리얼 아이디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아있는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에 한해 예약 없이도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MVC 지점에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차량국은 리얼 아이디를 예약으로만 발급 진행해왔지만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리얼 아이디가 전국적으로 10월 1일 전면 시행되면서 8개월가량 남은 이 기간 동안 직접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간 집계 결과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최근까지의 개표 상황에 따르면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통령 출신 바이든 후보는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더스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접전을 펼치며 2파전 양상을 보여온 만큼 브루치지 후보의 약진은 2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당원대회는 미국 대선의 풍랑계로 불립니다. 선출되는 민주당 대의원은 41명으로 전체 대의원의 1% 불과하지만 첫 경선이라는 점 때문에 여기서 승리한 후보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전국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경선인 아이오와 예비선거에 71%가 개표된 가운데 브루치지 후보는 26.8%로 1위를 차지했고 샌더스 워런 후보가 각각 25.2%, 18.4%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통령 출신 바이든 후보는 15.4%로 4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 후보 중 가장 젊은 브루치지는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 29살의 인디애나주 소도시인 사우스밴드 시장에 당선됐고 브루치지의 급부상은 지난 2008년 오바마 돌풍과 닮은 꼴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브라크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당시 대세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며 상승세를 탔고 백악관 입성까지 성공했습니다. 브루치지가 오바마처럼 초반 돌풍 이후 경선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화당 아이오와 당원 대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차원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를 자국으로 추방하는 데 사용된 항공편만 1,4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류 미비자들 추방을 위해 동원된 항공편은 총 1,386편으로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 소속 항공기로는 1,288대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이 동원된 항공사는 유나이티드로 총 677편이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345편, 델타가 266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중남미 주요 노선들도 10차례 이상 이용됐고 아에로멕시코, 알래스카 에어라인도 이들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사면을 기대하며 넘어온 사람들로 캐러밴 행렬을 따라 왔다가 국경에서 체포된 케이스들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공항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텍사스의 휴스턴 국제공항과 벨리 국제공항, 뉴욕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 그랜드 스트리트 전철역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아시안 여성이 한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은 여성을 향해 우산을 휘둘러 피해 여성은 이마와 입술에 상처가 나고 피가 맺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마스크를 쓴 아시안을 대상으로 이 같은 증오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퀸즈 플러싱의 한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3인조 일당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1일 플러싱 154스트릿과 25에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뒷마당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2,400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경 펜스테이션 전력 공급 중단으로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의 운행이 4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뉴저지 통근객의 발이 묶였습니다. 펜스테이션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열차가 터널 안에서 멈춰서 3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는 등 공포를 느낀 승객들도 상당했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라 많은 불만과 항의가 폭주했습니다. 미국 대형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앞으로 3년간 실적에 저조한 점포 125곳을 폐점하고 직원 2,000여 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는 현재 미국 전역에 87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실적 악화를 겪으면서 이미 2015년부터 100여 개 매장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이 13일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회관 2층 어학실에서 마음건강 돌보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는 재취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진원 심리상담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불안, 우울, 치매, 여러 가지 중독 증상과 자기조절 등 현대인이 겪을 수 있는 마음건강 문제 대처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시민참여센터 한인봉사단체 협의회는 개정 공적 부조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동포사회에 알리고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는 한인 동포 및 교계, 봉사단체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내일 오후 7시 플러싱 제1교회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청 및 신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총 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4,000명이 넘는 선거권자가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권자 중 2.5%밖에 신청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드디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뉴저지 한인회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도 큽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지난해 연말 제29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선출된 손한익 회장님을 모시고 남다른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손한익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려운 시기에 뉴저지 한인회장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2020년 올해는 뉴저지 동포 전체를 위한 큰 일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뉴저지 한인 사회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뉴저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콘텐츠, 언어, 음식, 상품,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분야로 우리 한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2세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서말도 꿰어야 보석이듯이 이러한 각 분야별 좋은 면을 우리 한인회가 이거를 잘 엮어주고 우리가 화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면 우리 한인 동포 전체의 위상도 올라가고 선한 영향력으로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뉴저지 한인회의 새로운 역할로 뉴 리더십을 강조하셨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각 협회가 그 세대별로 좋은 콘텐츠를 동포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행사를 준비하고 연락을 담당하는 그러한 한인회가 되어서 전체의 시너지를 높이는 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방안으로서 커뮤니티 전체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들이 약 한 20, 30개가 있는데요. 매년 최소한 한두 번의 연회, 송년회, 신년회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각 단체가 시시각각 이 주변에 우리 한인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출되는 비용만 해도 약 한 4천만 불이 됩니다. 또한 그 우리 청소년들만 바라보더라도 수련시설 또는 실내 체육시설이 없어서 많은 그 단체나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한인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그것은 어떻게 불려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해서 한인 경제에 지대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한인회가 워치독 역할을 해서 그 전문 기관들과 전문인들이 모여서 뭐 한인 회관이라고 불리어도 좋고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분들을 독려하고 지켜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한인 커뮤니티에 각 타운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 일부 타운에서는 한국인 거주는 또 늘어나지만 타운 정부에서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대책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타운 정부와 뉴저지 주내 한인들의 그런 유대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수평적 한인 지역 단체의 기본 구조를 먼저 만들고 또 그분들을 선출하고 또 각 지역 한인회가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테이트와 카운티별 미국 정부의 그 지역 구성 형태에 맞게끔 해서 우리 한인회도 지역별로 즉 수평적으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공모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발족을 돕겠습니다. 수직적으로는요, 세대별 한인 회장을 빨리 선출해서 그분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높이는데 한인회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통합으로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그 단체, 협회 이런 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동포 전체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행사 준비와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 회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전에 대해 들었는데 앞으로 뉴저지의 그런 향방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제29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선출된 손한익 회장을 모시고 뉴저지 한인회의 그런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